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322페이지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4번 정비구역 등 해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네, 별표를 하시고요. 정비구역 해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필수적 해제 동그라미 합니다. 필수적 해제. 자, 정비구역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죠. 통째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직접 넘겨봅니다. 넘겨보시면은 324페이지 보면은 5번 중간에 있죠. 5번 정비구역의 해제, 필수적 해제가 있고 또 뭐죠? 직권 해제, 임의적 해제가 있습니다. 이 임의적 해제 동그라미 아시죠?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는 필수적 해제, 강행 규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임의 규정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필수적 해제 다시 봅니다. 322페이지. 이거 어떻게 오느냐면은 암기 방법을 밑에 메모하십시오. 네, 메모하죠. 자, 정비구역 지정을 반드시 해제하여야 할 사유, 필수죠.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죠. 필수적 해제 사유. 암기 방법, 우리 이렇게 했죠. 추진위원회. 빨리 적으십시오.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보이면 무조건 몇 년이죠? 2년. 2년입니다.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이에요. 그 다음에 조합, 기타. 조합, 기타. 몇 년이죠? 3년. 추진위원회 2년, 조합 3년.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몇 년이죠? 5년. 그럼 끝난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나오죠.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 조합, 기타가 뭐냐면은, 기타는 보십시오. 추진위원회도 보이지 않고, 조합도 보이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 아니면은 기타 등등이죠. 추진위원회도 보이지 않고, 조합도 보이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도 아니면은 기타 등등. 몇 년이죠? 3년. 그럼 끝난 거예요. 1번 같이 보겠습니다. 322페이지. 박산의 동그라미 1번.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구역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그라미 3년이 된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동그라미 1번 읽어보니까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도 아니죠. 그럼 기타 등등이죠. 몇 년이죠? 3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옵니다.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2년 동그라미, 2년이 된 날까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죠. 추진위원회 비출 거죠. 추진위원회에 있으면 몇 년? 2년. 다음 내려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3년 동그라미, 3년이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이 나오면 몇 년이죠? 3년. 기억번, 추진위원회 비출 거고 몇 년이죠? 2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리얼번, 조합 줄 거죠? 몇 년이죠? 3년 동그라미.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미출 것이십시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미출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은 몇 년? 5년 동그라미 됐습니다. 다음 넘깁니다. 넘겨서, 임의적 해제 사유. 정비구역 지정 해제할 수 있는 사유죠. 자, 임의적 해제 사유. 324페이지. 자, 정비구역의 임의적 해제 사유 몇 개가 있습니까? 6개는, 앞에 적으십시오. 통째 암기 하시는데, 쉬워요.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죠? 나중에 조합이 되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죠. 과도한 부담 동그라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면 시에서는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하여 줄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정비구역 등 추진 사업을 보아서 지정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죠. 목적 달성할 수 없다 동그라미. 정비사업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그렇게 오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별표예요. 토지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 주고요. 토지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요.
이때는 중요한 게 가로 안에 밑줄 긋죠. 아직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예요. 줄 긋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니까 거기 들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의 중반입니까? 사업 초반입니까? 사업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럼 이때는 정비구역 해제를 하더라도 매몰 비용이 작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여 해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6번 오면 6번. 6번 별표 줄 것죠.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줄 것이고 밑에다가 사업 초반입니까? 중반입니까? 중반입니까? 중반이 중반. 후반이 아니고 중반. 사업 중반이에요. 그러면은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됐거나 조합이 설립됐다면은 그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서 많은 비용이 이미 투입돼 버렸잖아. 이때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은 매몰 비용의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쉽게 해제 요청을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죠? 과반수 동의 줄 거야.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의적 해제 사유는 거기 3번하고 6번을 비교하는 거예요. 3번과 6번을 비교하는 거고 4번, 5번은 여유가 있으면 참고하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325페이지 비용 지원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읽어야 되고요. 정비구역 해제 효과 보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효과에서 양가로 2번 내려옵니다. 양가로 2번 별표예요.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은 제일 밑에 네 번째 줄이죠.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은 무슨 사업이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목적의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가로 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밑에 적으십시오.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기존 노후 불량 건축을 전면적으로 철거하는 철거 방식으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 목적의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어. 해제가 되면은 무엇을 지정하느냐면은 주거환경 개선 구역을 지정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지정해서 계속 철거 방식으로 하라는 겁니까? 보존하라는 겁니까?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개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정비구역은 스스로 개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줄 것죠.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줄 것이고 그때 주거환경 개선 구역은 적으십시오. 밑에다가 주거환경 개선 구역은 철거 방식을 의미합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은 전면 철거 방식만 있었거든요. 그 철거 방식은 절대적으로 좋은 겁니까? 부작용이 있습니까? 부작용이 있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되는 지역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동네가 많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무주택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밀집된 지역이 재개발되니까 기존의 건물은 전부 철거해버리고 아파트 지어버리니까 서민적 거주지역이 중산적 거주지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은, 서민층은 재정착합니까? 쫓겨납니까? 쫓겨나죠. 여기에 세입자가 분양가 15억, 20억 아파트 분양받아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살던 원주민은 보통 재개발 딱지 팔아먹고 떠나요. 분담금이 너무 많으니까, 크니까. 정착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쫓겨난 세입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잖아. 그게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을 한 거죠. 재개발, 재건축이 전면 철거 방식이니까 무주택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끊임없이 빼앗고 외곽으로 몰아냈거든.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철거 방식으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목적의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은 주거환경 개선 구역을 지정해서 해당 지역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철거합니까? 보존합니까?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개량을 하자.
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목적의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무엇을 지정합니까? 주거환경 개선 구역을 지정해서 설계됩니까? 보존됩니까? 보존 방식으로 간다 보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실무에 나왔어. 재개발하려고 정비구역 지정된 지역의 입주권을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어. 근데 그 동네 정비구역, 재개발 목적의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거예요. 그럼 그 동네는 재개발됩니까? 보존됩니까? 주거환경 개선 구역 지정해서 보존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그 동네는 노후 불량 건축으로는 개별 건축주가 인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사업성을 확보해 주려고 무엇을 도입했냐면은 결합건축, 건축법상 결합건축. 두 개의 대지 소유자가 합의해서 용적률을 통합해서 건물을 높게 지어서 사업성을 맞춰주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건축법까지 연결되는 거죠. 왜? 건축협정제도나 결합건축제도가 도입된지 알겠죠? 그러면은 건축법상 결합건축이나 건축협정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곳은 재개발, 재건축 목적의 정비구역입니까? 주거환경 개선입니까? 주거환경 개선 목적의 정비구역만 건축법상 건축협정 대상지나 결합건축 대상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법이 이해가 돼야 건축법도 이해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뭐 좀 제도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주 수준 높은 강의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326페이지 오세요. 326페이지 제일 위에 읽어야죠. 정비구역 등이 해제 고시된 경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조합 설립 인가는 그대로입니까? 취소 형식으로 봅니까? 취소 형식으로 본다. 여러분, 정비구역 해제되면은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은 의미가 없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도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가 고시된 경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작년에 신설됐어. 앞에 적어요. 신설.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구제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밑줄 것이죠.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정비구역 지정 해제 등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자, 327페이지 펼쳐놓고 고개를 듭니다. 자, 327페이지 펼쳐두시고 앞을 봐주십시오. 앞을 봐주시고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이 모두 몇 개가 있죠? 세 가지 정비 사업을 불러주십시오.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죠?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죠?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별 사업 시행 방법이에요.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을 합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정비사업 시행 방법, 쉬워요. 여러분 교재 보면은 327페이지에 1번 정비사업 시행방법 표가 나와 있죠? 박스, 그 박스를 적으십시오. 통째암기 하셔야 되는데 쉬워요. 금방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저만 쳐다보면은 이거 5분도 안 걸려요. 아까 했잖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방법이 거기 몇 가지 있습니까? 4가지. 동그라미 1번부터 사업을 우리 어떻게 외웠죠? 스스로 적으십시오. 스스로 환수관 외우십시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방법 스스로 환수관 물어봅니다. 앞 시간에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으로 할 목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곳이 된 적은 국토교육법상 주거지역이 세분된 용도지역 가운데서 무엇이 되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결정고 형수로 본다. 그 다음에 뒤에 수용 방식과 관리 추구계획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지역은 몇 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결정구역으로 본다. 주관경계사업의 사업방법 4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환수관금 꼭 연습해야 돼요. 이게 뭐죠라고 말해야 된다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게 하거나 환지 방식, 수용 방식,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관리 처분 계획은 뭐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환지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 있죠. 무슨 계획입니까? 환지 계획이잖아요. 정비법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면은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시아파트를 분양 처분해줘요. 그때 누구에게는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 누구에게는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줄 건지, 즉 분양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죠? 관리 처분 계획이에요. 관리 처분 계획이 분양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주관경계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교재 보세요. 교재 줄 거예요. 무엇을 궁금하죠? 관리 처분 계획으로 주택 플러스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공헌 공부를 하게 되죠. 이걸 꼭 외워야 돼요. 책에 줄 거예요. 동그라미 4번에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공헌하는 방법을 줄 거. 거기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 암기 못하면 안 된다니까. 꼭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개발 교재 보면서 재개발 사업은 2가지 방법이 있죠.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 처분계획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줄 것이십시오.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 처분계획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관리 처분계획으로 무엇을 공급하죠?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하는 거죠.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개정됐었어.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 건축물에 개정된 거죠. 그 이유를 아셔야 되니까. 그냥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물어보십시오. 왜요? 라고 물어주세요. 왜냐하면은 재개발 사업은 잘 들으세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재개발이죠. 용도 지역 중에서 어디서 하는 거죠? 주택지. 주로 주거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주거지역. 주택지에서 하는 재개발이죠. 용도지역을 말하지 않았지만 주거지역이에요. 주택지예요, 주택지. 다른 용도지역에도 주택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입니까? 주택지입니까? 주택지, 주거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이에요. 근데 2017년도에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재개발 대상에 포함됐어요. 제가 이때 상업지역은 잠실역 주변 그 롯데월드,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재개발을 얘기했을 거고, 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진 재개발은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재개발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거든요. 예습하셨으니까 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상업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공급되는 건축물은 공장입니까? 주로 아파트입니까? 상가입니까? 상가는 업무용도 빌딩이에요. 상가는 업무용도 빌딩이라고. 주거지역에서는 주택, 상업지역은 상가나 업무용도 빌딩. 공업지역이 재개발되면 공급되는 건축물은 뭐죠? 공장. 그래서 주택, 상가, 업무용도 빌딩, 공장을 모두 포함한 개념 건축물로 법이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건설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틀려요.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상가나 업무용도의 빌딩이나 공장까지 포함된 뭐죠? 건축물이 오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되면 조성된 택지 등을 환지로 받는 조합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 충격 방식과 환지 방식 모두 갖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오직 관리 충격 방식으로 하는데, 재건축할 때 관리 충격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꼭 외워야 됩니다. 축건축. 재건축 사업은 관리 충격으로 무엇을 공급하느냐면은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죠. 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재건축 사업도 관리 충격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세 가지 정비사업 모두 관리 충격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때 관리 충격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다르죠. 이것을 구별해서 암기하는 게 핵심이에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이제 정비사업 시행 방법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정비사업 시행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자 별표 2개. 정비사업 시행자 별표 2개. 정비사업 시행자를 별표 2개 하시고, 이런 것도 그 책을 외우는 방법을 이해가 안 되면은 못 해먹어요. 거기 들죠. 주관경영 사업은 부자 동네였습니까? 저소득층 집단거 주택입니까? 저소득층 집단거 주택이에요. 그러면은 그 동네에는 달동네죠. 제가 달동네 기억하라고 그러거든요. 달. 주관경영 사업을 딱 보면은 그 동네에 무엇이 떠야 됩니까? 달 떠야 됩니다. 달동네에 달동네. 천막촌, 판자촌 막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의 토지등 소유자, 즉 이 동네의 토지등 소유자는 누구죠?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는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지상권 설정하고 있어도 서민층도 아니고 저소득층 집단거 주택이라니까. 그러면은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하거나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가 하거나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민간개발 방식이 아니고, 달동네 철거 사업은 민간개발입니까? 공공개발입니까? 공공개발. 그래서 327페이지 제일 밑에 네 번째 줄 2번 주환경개선 사업 시행자 뒤에다 크게 적으십시오. 주환경개선 사업 시행자 뒤에다 크게 가로 열고, 민간개발입니까? 공공개발입니까? 공공개발이에요. 공공개발. 이해가 됐습니까? 달동네 철거 사업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합니까? 공공개발입니까?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공공이 누구죠? 그래서 주관경영 사업은 누가 하느냐면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합니다. 직접 하거나. 이때 시장, 군수 등이 누군지 알고 있죠? 아까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은 특별지광역시에서 달동네 철거 사업은 관할 구청장이 직접 한다 이 말이에요. 관할 구청에서 직접 하든지, 구청이 할 여건이 안 되면은 누구를 지정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공등. 주공등이 누구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정비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할 구청에서 직접 오든지, 구청이 할 여건이 안 되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개발입니까? 공공개발입니까? 공공개발 방식은 이렇게 암기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요. 여기서 이제 동의요건이 중요해요. 동의요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시험에 나오니까. 최근에 동의요건이 나와요. 봐요. 첫 번째,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시장, 군수 등이 주택공사 등을 사업성으로 지정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하고, 뒤에 세 가지 방법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하려면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세입자 시대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알겠죠? 단 세입자 시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교재 한번 그러면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보세요. 327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찾으셨습니까? 스스로 동그라미. 이게 첫 번째 방법이잖아.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줄 거죠. 시장 구성이 직접 하거나 줄 거죠. 토지, 주택, 공사 등을 사업시행로 지정 줄 거예요. 토지, 주택, 공사 등을 사업시행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경우에는 공람 공고일 현재 줄 거죠. 토지 등 소유자 얼마죠? 과반수 동의, 과반수 동그라미. 첫 번째 방법으로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할 때 시장 구성이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책자 넘겨요. 이 동그라미 1번하고 책자 넘기면은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예요.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총격 방식.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 때 시장 구성이 직접 하거나 기업과 연에 해당하는 자는 뭐 주택공사 등이에요.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때 동의 요건이 3번에 있어. 동그라미 2번에 동의 요건을 하살표해. 동그라미 2번에 동의 요건이 어디에 있다고요? 3번에 있어. 동그라미 2번에서 3번으로 가면서 동의 요건. 동의 요건. 자, 2번, 3번, 4번.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총격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 때 시장 구성이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사업시행로 지정하려면은 동그라미 3번 내려오십시오. 동그라미 2번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람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줄 거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니까 토지 등 소유자잖아. 토지 등 소유자 얼마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 동그라미.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계속 줄 거예요. 세입자, 가로 건너뛰고 세입자 시대수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돼. 단 계속 줄 거예요. 세입자 시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4번대로입니다. 4번은 동의 X 제가 앞에다가 동의 X. 동의 없이 시장군수 등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주공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동의 없이. 언제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서 긴급히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나 세입자 동의 없이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장군수이 직접 할 수 있고 주공 등을 지정하여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천재지변으로 달동네가 무너지고 있는데 동의서 받으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거기 드시면 되죠. 완벽한 거죠. 이러면은 주거환경개선 사업 완벽해야지. 이 부분을 설명 듣고 잊어버리기 전에 내 것으로 만들면 합격. 이걸 설명 듣지 않으면은 이걸 외울 수도 없단 말이야. 책을 통째로 고아 드시도 안 돼. 그러니까 딱 설명 듣고 이해를 잊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합격. 주거환경 사업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 주거환경 사업을 할 때 지장구성이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하고 뒤에 3가지 방법으로 주거환경 사업을 시장구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세입자 시대에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세입자 시대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단 세입자 시대수가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천재지변 등에서 긴급히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절차 없이 시장구수이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가능하다. 정리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거기 드시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책장 328페이지 3번.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시행자. 제목 찾으셨습니까? 제목대에 크게 적으세요. 한마디로 재개발, 재건축은 공공개발입니까? 민간개발입니까? 민간개발이에요. 민간개발.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개발이니까, 자, 보세요. 재개발 사업은, 왜냐면은, 자, 한번 보세요. 재개발 사업은, 우리 재개발 구역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하나 있다고 단독으로 사업을 감당할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독으로 합니까?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까? 조합을. 그래서 민간개발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은 조합이 시행합니다. 조합이 시행합니다. 이때 조합은 조합 단독 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조합이 시행합니다. 다만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재개발 대상에 2017년도에 포함이 됐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여기 보세요. 롯데, 여기 잠실역에서 그래. 강남 잠실역입니다. 잠실역이고, 여기 잠실 사거리고요. 석촌 호수공원이 있고요. 여기 롯데 백화점 호텔 롯데월드거든요. 건너편에, 송파대로 건너편에 제2롯데월드가 들어오니까 40년 전에 개발된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는 상권의 중심이 제2롯데월드 쪽으로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도시기능과 상권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20년 내에 이 지역을 롯데가 재개발하면은 롯데 그룹에 속하는 법인 3개가 토지등 소유자잖아. 법적으로 토지등 소유자가 셋이에요, 셋. 3인이에요, 3인. 법인 3개예요. 법인 3개인데, 롯데는 조합을 만들지 않고 단독으로 이 지역을 재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돼야 안 돼? 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네,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은 조합을 만들지 않고 누가 합니까? 토지 등 소유자. 롯데가 할 수 있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지 않고 잠실 롯데월드를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재개발은 조합이 단독 시행함이 원칙이지만 재개발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시대를 예를 준 거죠. 그 다음에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재개발하면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있는데 지금 휘발유 디젤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나 전기 수소차로 주류가 10년 내에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현대자동차 문 닫을 겁니까? 전기나 전기 수소차로 공장 재개발 해야 됩니까? 재개발. 현대는 우리하고 조합 만들어야 됩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현대는 20인 미만, 현대그룹에 속하는 법인, 그죠?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하는 법인 몇 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시대를 준 거죠. 이렇게 재개발은 주택지에서는 주로 조합이 단독 시행,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은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단 조합은 가반수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의 동의를 받으면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 등과 공동 시행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걸 시장, 군수, 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를 암기하고 있으면 이상해진다고. 진짜 이해 못하신 분이라고. 이런 걸 야무지게 외우고 있으면 아셨죠?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을 왜 조합이 하고 왜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를 설명 다 드린 거죠. 사례를 통해서. 진짜 이것 때문에 만든 법이에요, 이게. 2017년도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그 다음에 재건축. 여러분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여러분 아파트가 노후가 되면은 이제 정비기반 시 양호하고 노후 불량 건축 판정된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아파트는 재건축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조합이 된다고. 여러분 아파트가 30억이라면은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30억짜리라면은 30억이 있다고 재건축 사업을 감당할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건축은 무조건 뭘 만들어야 됩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합니까? 조합 만들어야 됩니까? 조합.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조합이 단독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단, 이 재건축 사업도 조합원 가부암소 동의하면은 재건축 조합과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 등과 공동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알면 되지. 이걸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시장, 군수, 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자 수임 안 보여요.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외우지 말라고요. 이걸 외우면 이해를 못한 거라니까, 진짜. 공동시, 시장, 군수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봐요. 근데, 그럼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개발이 원칙입니까? 공공개발이 원칙입니까? 이렇게 조합이 직접 하거나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니까 민간개발인 거예요. 구청에서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개발인데 한번 보세요. 천재지변으로 아파트가 보세요. 지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고 나니까. 며칠 있으면 까닥할 수 있잖아. 갑자기 지진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천재지변이잖아. 이걸 조합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법으로 정해두니까 이거 우리 아파트 지금 지진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재건축 해야 되겠죠? 자, 추진위원회 구성합시다. 동의서 도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할 여유가 있어 없어? 지금 아파트가 까다하게 생기는데 이렇게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를 지정하여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도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면은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하여 하게 하니까 민간개발입니까? 공공개발입니까? 공공개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만 아시면 여기까지 하면은 세 가지 정비 사업 시행령 너무나 완벽해. 그냥 외운 것도 아니고 이해하면서 외워진 거죠. 지금 졸다가 놓치신 분, 인터넷 강의들이 졸다가 놓치신 분 다시 돌려요. 이런 부분을 다시 돌리지 않으면 정비법이 어렵다고 한다고. 이해를 못하니까 어렵죠. 제가 이걸 암기를 하고 가르치는, 암기를 했을까? 못 외워요. 암기력이 안 좋거든. 많이 연구했겠죠. 법이 만들어진 과정 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풀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스스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스토리를, 법이 만들어진 과정이라든지 현장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한 두 번만 반복해서 돌리면은 정비사업 시행자는 확 들어버려요. 수험 시험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 설명 다 드렸고, 책장 넘깁니다. 넘겨서, 330페이지 보면은 33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지정개발자 나와 있죠. 이거는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네,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331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 보면은 박스가 있을 거예요. 331페이지 중간에 복잡한 박스가 있죠. 331. 네. 중간에 보면 6번 바로 위에 계약의 방법 6번 바로 위에 보면 박스 있죠. 박스 안에 중간에 봐요. 사업 대행자 시행 사유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 살짝 중요 표시 하나 하시고, 네, 지금도 설명을 듣습니다. 설명 듣습니다. 필기 하시고 싶으면은 필기를 하시면서 들어도 괜찮아요. 네. 필기 하시게 하면 너무 좋으시죠? 네. 좋아하세요. 자, 보시고. 제목을, 정비 사업의 대행, 사업의 대행, 사업의 대행. 정비 사업 대행이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죠. 네, 사업 대행. 기본을 딱 말씀드릴게요.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사업 대행 제목 적어놓고, 봐주세요. 여기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예요. 재건축합니다. 재건축은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 그러면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기존 아파트는 그대로 있습니까? 철거됩니까? 철거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이제 시공사가 이제 전세 자금 등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주택에
전체주택이 임시 거주하죠. 여기 임시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면서? 손꼽아 새 아파트 입주 날짜를 기다리면서. 그죠? 근데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고 그랬죠? 금방? 재건축 조합이에요. 그리고 재건축 조합이 파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걱정이 크죠?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아파트 하나인데 이거 아파트 이참에 날리는 거 아니야? 진짜 재건축이 끝나고 무사하게 입주는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죠. 그때 파산한 조합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정비사업을 대신 행하고 준공사 받고 조합원이 무사하게 입주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대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있어서 적으십시오. 사업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 정비사업이 대행될 수 있냐면은 적으십시오. 자,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거나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러면은 사업 시행자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일 때만 정비사업이 대행되니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민간개발입니까? 공공개발입니까? 민간개발. 그러니까 민간개발 방식으로 할 때만 정비사업 대행이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면은 아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민간개발입니까? 공공개발입니까?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정비사업 대행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사업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은 이 다음 중 하나가 정비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 사유가 된 걸 적어놨더라고. 깨알같이. 아까 중요 표시해드린 곳에 있어요. 네. 자,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곤란하게 됐거나, 맞습니까?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곤란하게 됐거나, 토지 등 소유자 얼마죠? 가반수입니까?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로 요청이 있으면은,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로 요청이 있으면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즉 시행자를 대신해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누가 하죠? 대행자가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정비 사업의 대행이라고 그래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곤란하게 됐거나,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 토지 등 시행자를 대신해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대행자가 정비 사업을 하게 되죠. 그때 대행자는 누가 될 수 있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어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대행하여 시행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지정하죠? 주공 등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거나, 아니면 지정개발자. 이때 지정개발자 요건은 암기할 필요 없어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개발자를 지정하여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는 시행자입니까? 대행자입니까? 대행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을 대행한 자는 시행자여야 될 정비사업을 대신했잖아요. 그래서 시행자에 대해서 의무가 있습니까?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가 있죠. 네, 보수를 받을 수 있어. 보수 청구가 있어요. 보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보수 청구권. 그 다음에 사업을 대신 행하면서 사업비를 지출했죠.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갖습니다. 비용 상환
상환 청구, 보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정비사업 대행 제도를 잠깐 소개한 거죠. 다음에 이런 주거환경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중에서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있는 정비사업이 뭐죠?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이 90% 이상이에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하죠? 조합이잖아요. 조합이 99%예요. 현대자동차 공장 재개발을 매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3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잠실 롯데월드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은 대부분 조합이기 때문에 정비 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는 누구죠? 조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이 말은 곧 뭐죠? 조합에서는 정비 사업 시행자는 곧 조합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조합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조합을 공부하기 전에 332페이지 봐요. 332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양가로 2번, 3번, 4번이 나와 있죠. 그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양가로 2번, 3번, 4번을 묶어요. 앞으로 딱 묶어서 앞에다가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선정이라고 제목을 쓰세요. 시공자 선정이에요. 시공자 선정. 자, 시공자 선정부터 잠시 휴식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